오늘부터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첫 영상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누구에게 도움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넓혀가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예를 다룰 것입니다. 제 첫 영상에 첫 댓글을 달아주신 주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댓글을 인용하겠습니다. Let's dig in. 혹시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지 호구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내 상식이 다른 이들의 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미국 대학과 입시에 어느 정도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관점에서 집중되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이민이나 유학 경우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미국 이민, 유학, 어려운 점 중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신분입니다. 결국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탑 랭킹이나 남들이 들어서 알만한 학교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우신 게 신분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대학교들이 유학생을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랑은 다르게 대우합니다. 일단 미국 대학교 등록비만 해도 사악합니다. 공립대학교 같은 경우 해당 주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타 주에서 오거나 국외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비주민 가격을 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n-resident tuition이라고 해서 많으면 학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Berkeley를 예로 들면 2021년 학비가 한 해에 14,254달러가 됩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는 약 1,600만 원이네요. 이게 1년 학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민가이고 비주민가는 얼마일까요? 44,007달러입니다. 욕 나올 정도로 비싸네요. 근데 이게 학비만입니다. 생활비, 용돈, 보험비, 책값, 교통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 소견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욕 나올 정도로 비싼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미국으로 유학 보내시는 부모님이나 미국에 계신 한인 커뮤니티에 계신 부모님이나 학비 준비 일찍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격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슬픕니다. 고등학교 뼈 빠지게 노력하고 붙어도 못 가는 거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꼭 다른 학생들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랭킹 높은 학교에 붙는 것도 어려운데 장학금까지 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저렴한 랭킹이 낮은 학교나 리버럴 아츠 칼리지 등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른 유튜버 분들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튜브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대학 졸업한 케이스에 이야기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거의 전액 장학금 받고 미국 대학교 갈 확률은 정말 적은데 제가 성공한 극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장학금을 받고 빚 없이 졸업하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캘리포니아의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하버드 붙을 정도의 노력과 열정으로 끝까지 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나중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 유학, 어려운 점 두 번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입니다. 생활비 많이 듭니다. 물론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미국 땅덩어리가 좀 커야죠. 저는 돈 많은 유학생들이나 돈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이민자분들, 금수저분들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생활비 쪼들리는 유학생, 아님 미국에서 살면서도 저소득층에 속한 우리 한인 학생들 걱정합니다. 돈은 사실 신분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원칙적으로 정부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OPT, CPT라는 프로그램 등으로 취직할 수 있고 교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최대 20시간까지 매주 일을 할 수 있게는 해주는데 기회 자체는 제한적이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가능합니다. 한국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난한 학생이 한국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감당할지 생각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제가 한국 노동법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미국에서 유학생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불법 노동 쪽으로 선택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들이 있으면 정식적인 고용 절차를 밟지 않고 현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것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노동법상 내야 하는 고용주의 세금의 몫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불법 이민자들이나 고용인들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했고 신분이 불확실을 한 사람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부터 한국 비즈니스들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소셜 넘버, 즉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사람만 거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유학생으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소셜 넘버를 얻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소셜 번호를 얻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이민 유학 어려운 점 중 세 번째, 건강보험입니다.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누리다가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와서 건강보험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가 특화되어 있는 나라로서 건강보험이 엄청나게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가는 사업으로 제약회사와 수많은 병원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병원비와 약값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 실려가서 진료를 받고 별일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아서 가볍게 해열제 정도만 처방을 받고 나온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면 앰뷸런스비부터 시작해서 입원비, 진료비랑 약값까지 수천 불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수백만 원 깨지는 것 알면 병원 근처에 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소정의 액수만 내면 되었고 약국에 가서 사는 약도 처방전 들고 가면 얼마 돈 안 내고 나오셨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아마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플랜에 따라서 매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돈, 약값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플랜이 다르고 주마다 법이 달라서 어느 게 좋고 나쁘다를 쉽게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들여야 하고 보통 유학생한테는 제법 비싼 보험을 듣게 합니다. 아마 PPO를 듣게 할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서 이 보험 제대로 안 쓰고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 호구됩니다. 돈 낸 만큼 내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약관 읽어야 되고 어디에 가야지 내 보험 플랜으로 최소한 금액을 내면서 병원에 다닐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게도 전화로 알아봐야 할 때가 참 많고 진료 예약도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들 보험은 어떤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내가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국 이민 유학생활 중에 어려운 점 네 번째, 문화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민자 문화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류 사회의 문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도시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한국같이 단일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의외로 컬처 쇼크 많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시아는 미국에서 소수 민족입니다. 다행히 뛰어나서 평균 연봉도 높고 안정적으로 살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류 사회를 장악하지 못해서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어떤 커뮤니티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의 수위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단일 민족이 사는 나라도 세계에서 잘 없습니다. 한국만큼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성향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적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접하고 견문을 넓히면서 내 식견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유학,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차차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마지막 질문은 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미국에 온 이민자에게 American Dream이라는 말은 친숙한 말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 성공 케이스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American Dream은 뭔가요? 미국에 오는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나요? 어떻게 이뤄야 할까요? 계속 질문하시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해서 어려운 4가지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번. 유학생 혹은 아니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대학을 졸업했는가? 2. 나는 미국에서 소셜 번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3. 내가 미국에서 들 건강보험은 어떤 플랜이며 커버리지는 어떻게 되는가? 4. 내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겪을 불편함에 대해서 준비시켜줄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지 않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